B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단 순서. 1. 검사는 사차례의 방송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들을 한꺼번에 2021년 12월 22일경부터 같은 날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과 B 간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포괄일죄로 기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발언들을 그 취지에 따라 나누어 피고인이 제2시장 재직되는 하위직원 B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야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 해외 출장 중에 B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야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H 관련 설명을 B로부터 들어 그제야 B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야 공소사실 발언이라 한다로 각각 분류 특정하였다. 2. 그러나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2007년 3월 15일 선고 2006-7466 판결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1023-169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B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으로 기소한 4차례의 방송에서 이루어진 발언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 2021년 12월 24일자 발언 그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도 다르므로 이를 각 발언별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4차례 방송에서의 발언들이 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되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판단한다. 하나. 관련 법리. 1.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민주적 의회 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곧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 제한할 수 있대 그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9년 9월 16일 선고 국원바오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도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2004년 3월 25일 선고 2001-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년 10월 30일 선고 2014-61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년 2월 20일 선고 2001도 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년 2월 11일 선고 1009도 8947 판결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도 16586 판결 등 참조. 4.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년 8월 25일 선고 2011-7725 판결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430 판결 등 참조. 5. 사실의 공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 기타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도 24이 판결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도 16986 판결 등 참조. 6.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9도 6 판결 등 참조.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에 관한 판단. 1. 기소된 발언의 특정. 피고인이 2021년 12월 22일
SBS D방송에 출연하여 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특정되어 기소된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이야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이라 한다. 이 발언의 의미: 허위사실 공표로 특정된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시장 재직 때는 B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B를 몰랐다이 사건 발언인 것으로서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도지사가 된 다음에 B를 알게 되었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 이 사건 두 발언인 것으로서 공소사실 발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발언은 별도 해석이 필요 없이 그 문헌 자체에 의하여 명확한 의미를 가진다. 3. 이 사건 한 발언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발언을 피고인이 B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을 피고인이 B와의 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언은 B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라고 답변한 것이다.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도 이 사건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때는 B를 몰랐다는 의미이고 그 이유를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공표의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하였다. 이때 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으로서 후보자의 모든 일상행동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는 그중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 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5일 선고 2018-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란 사전적 의미의 행위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개인을 표상하는 신상 문제에 관한 것, 즉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에 관한 발언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인 사전적 의미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보더라도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검사는 이 사건 발언이 교유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나 진행자의 질문이나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이 사건 발언 어디에도 피고인과 B 사이의 교유행위 또는 교유행위의 예시로 볼만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직 제2시장 재직 때라는 특정 시기에 피고인이 B를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이 이른바 암시에 의한 교유행위의 부인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실의 공표는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표현과는 다른 내용을 암시하였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우려가 있으므로 암시에 의한 사실의 공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에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년 6월 15일 선고 2004-573 판결,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16-1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일발언은 인식에 관한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 짧고 명확하게 답변한 것으로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곧바로 유추될 정도의 암시 발언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없다. 예컨대 특정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묻는데 그러한 활동사항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면 이는 특정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발언은 그와는 다른 질문, 즉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에 B를 알았는지를 묻는 인식에 관한 질문에 인식에 관한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검사의 해석과 같이 제2시장 재직 시 B와 아무런 교유행위도 같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발언의 배경으로 적시한 것처럼 피고인이 B를 제2시장 재직 시절에는 아예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대응함으로써 B의 죽음으로 인하여 날로 더 강해져가는 H 비리 의혹이 B의 상급자인 K와 L을 넘어 피고인에게까지 번져오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거나 H의 실무책임자로서 서로 활발히 교유관계를 가졌던 B에 대하여 H 시행 당시에는 특별한 교유관계가 없어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행세함으로써 제20대 대선 핵심 이슈인 H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고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발언의 의미가 교유행위의 부인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4.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발언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B를 처음 알게 된 시점, 계기 내지 경위, 방법 등을 전하 통화라는 특정 행위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별개의 허위사실 공표로서 피고인이 도지사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H 관련 설명을 B로부터 들어 그제야 B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언은 비 차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즉, 위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한 발언을 하고 이에 더하여 부연 설명하는 내용일 뿐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변이 아니다. 위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전체의 원문을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 원문을 보면 피고인은 시장 재직 때는 비를 몰랐다는 이 사건 한 발언을 하면서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라는 이유를 곧바로 말하였다. 거기에 덧붙여 당시 B의 직급인 M을 언급하면서 그를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즉,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말에 대한 근거로 그때는 B가 하위 직원인 M이었으니까 그 이후 피고인이 도지사가 되어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등을 들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결국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 재직 때 B를 몰랐다는 것 이고 질문 자체가 그것이다. 이 사건 발언은 그러한 이 사건 한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문거 또는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렇지 만한 중의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언이 별개의 사실적 시로서 독자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발언의 원문은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이므로 앞부분인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B를 알게 되었다와 뒷부분인 전화도 꽤 많이 했다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B를 알게 된 시점, 즉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지하는 상태로 전환된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이든 이는 안다 또는 모른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한 발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인식 상태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 뒷부분인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 발언 자체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니다. 검사의 주장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 이전에도 다른 방법들로 이미 B와 교유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허위가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두 발언에는 전화통화 이전의 교유행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교유행위의 유무를 암시하는 내용조차 전혀 없다 덧붙여 이 사건 발언의 독자성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그중 뒷부분 발언만을 앞부분 발언과 따로 떼어 또다시 별개의 독자적인 사실적 시로 볼 수도 없다. 오소결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의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때는 B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B와의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